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작년 한 해는 이제 큰 진전을 해라 베트남에서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이제 현지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이제 장전의 HLB 관련 기사는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큰 진전의 해다. 요게 그 1일 날 나왔던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자국 백신을 위해서 메이드 인 베트남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큰 진전의 해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임상 정도라든지 올해 승인 관련되는 상용화 단계가 빠른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근부터 결정적 단계 임상 3상까지 진행 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안전성, 면역 원성,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스토리들을 계속 이제 재조명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뭔가 이제 결정적 단계를 지나서 최종 단계의 어떤 부분으로 좀 분위기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베트남 이제 정부는 이제 보건부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조치로 이 발병 초기부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제 모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보건부가 이제 백신을 수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술 이전 그리고 베트남 자체 내에서 이제 백신을 연구하는 거, 그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했고요. 그래서 백신 생산 기술을 마스터해서 인도와 같이 이제 백신 강국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리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이제 3월부터 이제 뭐 나노젠과 병의학 과학자들에서 연구 개발되어서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임상들을 계속 이제 진행왔죠. 그리고 이제 백신의 유행 중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은 제조업 형태의 단백질 백신 형태로 제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상을 통해서 이 작년 말이죠. 삼상을 통해서 12월 29일 윤리원의 세 번째 열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사망률 보호 효과는 100%인 상태에서 자 이상부터 이제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부분 보호 효능이 WHO, FDA의 어떤 판매 승인 기준인 50%를 넘겼다. 그리고 윤리원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 백신 효과에 동의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정도로 나노코박스, 4월 달에 이제 뭐 코비박이라든지 6월 달 이내에는 ARCT154까지 백신 출시 상용화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보건당국은 1월 달에 이제 약사법에 따라서 임상 진행되었던 지역의 어떤 감염률 평가위원회를 또 이제 구성해서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자문위에서 유통등록증 관련되는 부분 발법받고 최종적으로 보건부 장관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장 초반에도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전일 미정 씨가 이 페이스북에 또 급락으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좀 땡겨주면서 강한 어떤 반등들이 또 나름 좀 나왔죠. 그래서 HLB 관련주들은 넥스트 사이언스가 나노젠 지분을 10%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상승을 좀 주도했고 HLB는 한 1.85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판시팡 DMN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에 이 나노코박스 백신 예정일이 기재됐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내외경제 TV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판시팡 만남의 장소 해가지고 좀 페이스북에 있는 주소인데요.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이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3일자 현지 시간으로 뭐 나와 있다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의하면 여기 이제 백신 사용 예정일이 기재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3월 요 이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노코박스 백신은 3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베트남 언론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페이스북에 한 건데요. 사실 뭐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2월 달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2월 달에 어떤 모멘텀이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팜쿠앙 타이 이제 박사가 이제 이분입니다. 주사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 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mRNA 백신 대비해서 이제 뭐 굉장히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유통 운반 그 다음에 나노코박스는 뭐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요. 부작용이 없어서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제 부스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WHO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들이 승인이 되면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바백스와 더불어서 올해 가운데 WHO의 어떤 백신 보급에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뭐 동일한 어떤 내용이고요. HLB 관련된 자회사 중에서 이뮤노믹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전복한 이제 그 당시 HLB 사장이 HLB 쪽으로 왔고 이분이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대웅제약이 한 30년 정도 바이오 쪽에 있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심혈을 거두 제일 처음에 이제 전환사치를 통해서 지분 인수한 회사가 이제 이미노믹입니다. 이미노믹은 지금 파이프라인을 보면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 한 6개 이상 정도가 되고 뭐 알레르기 관련되는 부분이 한 3개 정도 진행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임상 단계가 빠른 게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제 기사에 보면 이미노믹의 이제 메르켈 세포암이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2020년도에 학회에서 이제 전임상 동물 실험 관련되는 부분 발표를 하고 이제 ITI 3000인데요. FDA에서 일상 IND 임상 시험 계획이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메르켈 세포암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생소한데요. 요게 이제 보통 이제 피부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카트 대통령이 이제 흑색종 이렇게 좀 알았던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피부암에 보면 흑색종이 있고 이제 메르켈 세포암이 있고 뭐 피부 편평 세포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피부가 보면 표피, 진피, 이제 피하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또 이제 뭐 막질, 뭐 가립, 뭐 유족, 기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피의 맨 이제 하단부에 있는 게 이제 기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이 뭐 각질 형성 세포라든지 멜라닌 세포라든지 메르켈 세포 이렇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피 다음에 이제 진피의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인데 이 메르켈 세포암은 이제 50세 이상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제 70세 이상의 이제 노인들이라든지 면역 체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걸리는 굉장히 희귀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어떤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후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5년제 생존율도 한 20%, 생존 기간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희귀암 쪽으로서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NK맥스도 요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이 좀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머크 하이자의 바벤시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리보세라님도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이 메르켈 세포 관련해서 이제 완전 간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메르켈 세포암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 발병 원인이 보면 좀 암인데 특이하게 이 폴리오마 이제 바이러스 관련되는 감염이 이제 이 주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궁경부암하고 좀 비슷한 어떤 형태 돼 있죠. 발병 원인도 좀 이제 색다른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뮤노믹의 이제 유나이트라는 이제 플랫폼은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기술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이냐면 이 항원을 잘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항원을 이제 항원 전달 세포 중에 대표적인 이제 수생세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항원을 잘 담아서 이제 환자의 어떤 혈액에다가 주면
이 항원 제시세포가 이제 면역세포로 효율적으로 좀 전달되어서 몸 안에서 이 부분들을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이제 뭐 REMP 이 기술이 유나이티드 관련되는 부분하고 요 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이뮤노믹이 FDA 이제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 모집하고 투약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번에 이제 수술 경험이 있는 메르켈 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면역성, 내약성을 이제 확인한다. 그래서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로 가장 빠르게 지금 그 임상되고 있는 게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ITI 3000, 이거 말고도 ITI로 이제 한 6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뮤노믹에 관련되는 어떤 포텐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존슨 홉킨스 대학과 이제 듀크 대학의 어떤 기술로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HLB는 오늘 시장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크게 뭐 상승을 많이 세게 한 건 아닌데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장중에 좀 윗꼬리에서 2만원 부분까지 갔다가 18,500원 정도, 자, 오선 타는 흐름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HLB는 1.85 정도, 시간에는 뭐 50원 정도,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에보다 줄었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고 개인들 매도죠. 그래서 자, 3만원대 이제 초에서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자,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중간에 있는 20일 이평선에서는 아직 이제 못 뚫고 있는데 오선 좀 타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 추세 지표의 어떤 점이 캔들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면 다시 이제 추세 반전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월 달에 모멘텀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2월 달에 이제 나노코박스의 어떤 현지 어떤 재료들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시장이 이제 급락 이후에 2월달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HLB에도 이어지는 분위기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3만원대 중반, 이제 4만원대 라인까지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좀 계속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